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컴퓨터와 생활 6회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은진 선생님입니다. 네, 친구들 오늘은 목소리 알아듣기 단원을 하는 차례예요. 여러분의 교과서 123페이지부터 나와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할 텐데 저희가 다음 시간 실습 전에 알아야 될 것을 오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소리 알아듣기 앱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 화면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기능과 또 블록을 조립하는 거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정말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23페이지를 펴주세요. 네, 친구들, 스마트폰이 사람의 목소리를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내가 말한 문장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또 내가 만든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단원에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저희가 만들 앱은 이렇게 생겼어요. 바로 여러분이 음성 인식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로 말하라는 구글의 이제 센서가 시작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말했을 때 바로 이 버튼 밑에 한 레이블에 여러분이 말한 문장이 실제로 이렇게 보여지게 문장으로 작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 앱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설명이 잘 되어 있죠. 화면 상단에 음성 인식하기 버튼을 클릭. 그러면 어때요? 팝업 창에 떠서 구글의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완료되면 레이블에 인식된 문장을 보여줍니다. 자, 동작이 지금 세 가지가 일어났어요. 버튼을 클릭하고 나니까 인식, 그리고 말을 하고 나면 그 인식된 문장이 보여진다. 인데요. 여러분, 인터페이스 화면이 그러면 정확히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워볼 내용은요.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음성을 이번에 처음으로 인식해 보고요. 그 결과를요. 레이블에 표시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먼저 여러분, 아까 음성 인식하기 버튼이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었어요? 레이블이라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글자가 입력되면 글자가 보여지는 어떤 텍스트 속성에 지정된 글을 화면에 표시하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텍스트든 그 텍스트 값을 지정하면 화면에 글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나 위치를요,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인터페이스 안에 들어갈 수 있죠. 바로 음성 인식 기능입니다. 그럼 여러분, 블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된 블록은 총 3가지가 있죠. 어떤 것이 있죠? 버튼, 음성 인식, 레이블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저번에 앱을 만들 때도 한번 해봐서 알 거예요. 버튼이 클릭했을 때 동작하게 하라 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블럭이었죠. 버튼이 클릭했을 때 실행하시오. 그러면 버튼이 클릭하면 여기 안에 포함된 블럭을 실행합니다. 그리고요. 네, 음성 인식은요. 여러분이 음성을 이제 내면
휴대폰이 사람의 음성을 이제 인식하여서 그거를 문자로 변환시켜 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의 음성은 이렇게 파형이 있습니다. 네, 아직 어려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두꺼운 좀 높은 이렇게 파형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또 낮은 파형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목소리마다 고유의 파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실제로 이 사람이 말한 단어가 어떤 것인지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저희는 음성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을 기능을 부르면 실제로 사람의 음성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는 저희는 기능을 사용할 때 호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앱인벤터 프로그램한테 호출을 해야 돼요. 나 음성인식 기능 사용하고 싶어. 그런 것이 바로 이 블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 호출 블럭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호출을 하고 나서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호출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호출하고 난 다음 어떤 일을 할 건지 그게 바로 이 텍스트입니다. 호출하고 난 다음에 다음을 실행하시오. 얘기를 해줘야지 실제로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결과값이 있습니다. 네,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값은 무엇일까요? 여기 결과가 보이시죠? 이 결과값이 등장하는데요. 이 블럭도 등장하는데요. 결과값은 바로 여러분이 음성이 문장으로 변화된 텍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블럭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음성 인식이 완료되면 실행돼야 될 다음 블럭을 조립해주는 이 언제 텍스트를 가져온 후 실행하라는 이 큰 블럭 있잖아요. 이 안에 당연히 조립을 해야겠죠. 그런데 일단 이 블럭이 필요한 거예요.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실행을 알려주는 블럭.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결과값. 음성 인식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음성이 변환된 그 문장의 결과값도 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함된 블록을 실행하라 라는 블록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블럭이 뭐라고 했죠? 레이블이라고요. 버튼 밑에 그 문장이 보여질 블럭이죠. 그래서 이 레이블의 값을 처음에는 어때요? 여러분, 인식된 문장을 보여주세요 라는 문구만 뜨는 거예요. 레이블에. 근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한 것으로 나중에 레이블이 값이 변경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값을 다시 새롭게 바꿔주는 것을 우리는 지정하기 블록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지정하기, 레이블의 텍스트 값을 바꿔라고 이렇게 지정하는 블록입니다. 저희가 아마 저번에도 수업을 통해 이런 블록을 사용했을 텐데요. 그땐 제가 이렇게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어요. 네, 왜냐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일단 한번 해보는 게 먼저였거든요. 저희 근데 이제 한 번 정도 해봤으니까 친구들이 그래도 좀 더 이해할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더 블럭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네, 친구들, 이 블럭이 이제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그냥 단순히 이게 사용되는구나가 아니라 오늘은 조금 더 설명을 했어요. 왜 이런 블럭이 필요한지 이거를 잘 이해하시고 또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다음 시간에 목소리 알아듣는 앱 만드는 과정을 미리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새 프로젝트 만드는 것 해보셨죠? 새 프로젝트 이름을 스피치 레코그나이저로 나중에 지정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저희 2단계 뷰어 화면을 구성해야 되죠. 보이는 화면이었어요. 그때 우리 가속도 센서, 뭐 음성 변환 이런 거 추가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이번에는 저희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먼저 음성 인식하기 버튼을 추가해야 되고요. 그 속성 값도 여러분 그 버튼의 이름을 바꾸는 거는 속성에서 바꿔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버튼의 이름을 음성 인식하기로 바꿔주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는요, 바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레이블을 추가하셔야 돼요. 레이블의 속성도 처음에 띄울 문장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처음의 문장은 바로 인식된 문장을 보여주세요 라고 띄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기능 추가도 있었죠? 바로 미디어에서 음성 인식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음성 인식을 추가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이렇게 음성 인식이 뜨게 되죠. 그럼 여러분의 뷰어 화면은 이렇게 생기게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블럭 조립하기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블럭 각각의 블럭은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음성 인식하기 블럭을 조립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다음 동작이 일어나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호출은 그 기능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음성인식을 버튼을 누르면 음성인식을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동작이 이 두 가지 블럭을 조립하면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레이블에 인식된 결과를 보여줘야겠죠. 그런데 선생님 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음성인식 호출을 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그래서 어때요? 이 결과값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이 결과값을 먼저 레이블에 보여줍니다. 지정하기 텍스트 값을 음성인식 호출한 그 결과값으로 지금 이어붙였죠. 그런데 이건 언제 실행되는 거다? 바로 음성인식 호출 후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여러분이 음성인식 텍스트를 가져온 후 이 블럭을 추가해야 되겠죠. 그리고 레이블 블럭, 음성인식의 결과 블럭. 즉 음성인식이 완료되면 인식된 결과를 레이블의 텍스트 값으로 변경해라. 그리고 그게 바로 완료된 후에 실행되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3단계는 여러분 우리 계속 해봤죠.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거 AI 컴패니언 클릭하고 네, 연결해서 클릭하고요. 앱 인벤터에.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는 우리 MIT 앱 인벤터 2를 실행시키고 그리고 코드 입력하거나 QR코드 사용해서 입력하게 되죠. 그리고 커넥트 위드 코드를 클릭해서 실제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 스마트폰에 앱 설치하기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요. 스마트폰에 앱 설치하기를 이번엔 해볼 거예요. 네, 스마트폰으로 개발한 앱을 이제 설치를 해볼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앱에서 사용하기 위한 아이콘을 등록해서 APK 파일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서 APK 파일이 뭔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APK 파일은 어떤 것일까요? 네, 이거를 이제 백과사전에 정의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APK는 파일 포맷 중에 하나로 안드로이드 핸드폰이죠. 이거의 프로그램의 확장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친구들, 확장자는 또 뭔지 궁금하시죠? 네, 확장자는 어떤 말이냐면요. 파일의 형식이나 두산백과사전인데요. 네, 파일의 형식이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해서 파일명 뒤에 붙이는 알파벳 문자열이다 얘기를 했어요. 네, 친구들 보면 우리 한글 문서 혹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희 같이 수업을 했었죠. 네. 그 한글 문서 뒤에는 저장을 하면요. HWP라는 확장자가 붙게 돼요. 그리고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뒤에 이제 저장하면 뒤에 확장자로 X, L, XS 이런 확장자가 또 붙게 돼요. 그리고요. 또 여러분 이미지를 저장하면 JPG라는 확장자가 붙게 돼요. 이렇게 저장하는 문서가 한글 문서 혹은 엑셀 문서 혹은 이미지 이러한 문서의 속성에 따라 그에 합당한 확장자 명이 붙게 돼요. 그래서 문서의 특성을 나타내는데요. 여러분이 저장할 앱은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앱도 앱의 확장자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APK라는 확장자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장하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앱의 이름을 나만의 앱이라는 앱의 이름을 정했어요. 그러면 이거의 확장자는 APK라고 해서 여러분의 파일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PK 파일이라고 이거를 말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APK 파일을 만들어서 이거를 여러분의 스마트폰 앱에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앱을 사용하면요, 아이콘이 있는 걸 아시나요? 네, 여러분 앱마다 그 아이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앱도 아이콘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먼저 등록하셔야 돼요. 등록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의 그 디자이너 화면에 중간에 이제 하단에 보면 미디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든 음악이든 여러분이 업로드하거나 또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이콘 이미지를 여기 올리면 실제로 미디어에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거를 지정해 줘야 돼요. 아이콘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업로드한 이 이미지가 아이콘이야 라고 하려면요, 스크린 1의 속성에서 아이콘이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거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스마트폰이 설치될 때 그 앱의 아이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요, 친구들 이제 APK 파일을 생성해야겠죠. 자, 여기 설명이 나와 있네요. 안드로이드 응용 프로그램 패키지의 약자인 APK는 바로 확장자를 가리킨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앱인벤터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APK를 만들어서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앱을 선택하면요, 이제 여러분이 빌드가 완료되면서 QR코드가 제시됩니다. 즉 여러분, APK 파일 생성하는 거는 빌드를 눌러서 여기서 QR코드 제공 혹은 내 컴퓨터 저장하기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 QR코드 인식을 사용할게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진행 상태가 뜨면서 갑자기 바코드가 나오게 돼요. 이 바코드를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이제 인식을 하면요. 스마트폰으로 인식을 하면 다운이 받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QR코드 리더기를 통해서 인식하면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요, 설치가 차단된다는 문구가 나와요. 혹시나 이 설치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이 아닌가 휴대폰은
의심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는 그냥 알 수 없는 출처에서 구매한 앱은 설치하지 않도록 설정이 원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휴대폰에서 이 설정을 바꿔줘야 돼요. 내가 만든 앱을 임의로 다운받아서 사용해도 괜찮다고 휴대폰한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건 바로 휴대폰 여러분 설정에 들어가서 잠금 화면 및 보안에 들어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다운을 허용한다는 거에 이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스마트폰에 화면에 여러분이 만든 앱이 이렇게 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클릭하시면 이 앱이 실행되게 되죠. 네,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실행한 것이 아니라 QR코드를 인식해서 임의로 이제 만든 것을 한번 실행해봤지 실제로 여러분 다운받아서 실행한 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진짜로 다운까지 받아서 실행하는 것을 연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제 이론을 정리를 하자면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 음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표시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개발된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러한 것을 제대로 실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함께 실험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